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어떤 한 해를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기쁜 하루가 있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바탕 삼아 올해의 출발선에서 새로운 목표 다들 세우셨을 텐데요. 울산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올해는 어떤 시정을 펼칠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직접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죠.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우리 시민들께 새해 인사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25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새해는 어느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새로운 이 각오와 다짐으로 한번 울산 시정을 열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멋진 울산을 만드는데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예,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 광역단체 장으로서 작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는지, 우리 울산시는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좀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장이 되면서 늘 이제 강조했던 것이 국토 이용권인 그린벨트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또 우리 울산시가 국세를 거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를 보면은 이 임급 이 광주나 대전보다도 역차별 받는 부분이 보통 교부세이다. 그래서 예. 이걸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서 그린벨트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울산에는 1호, 2호가 해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요. 보통 교부세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1조 시대로 보통 교부세를 열어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수도권 7가에 막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멸이잖아요. 예. 그래서는 양극화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해서 정부에서 비예산 정책인 4대 특구가 있습니다. 문화특구,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시융합특구 예. 이런 특구를 지정을 해서 지방이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비예산 정책을 펼쳤는데 우리나라에서 울산만이 4대 특구 모두가 울산이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울산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울산시로부터 큰 성과라고 보고요. 이 4대 특구에 대해서 시민들을 그 베스트 행정위는 선정을 해주셨던데 예. 일반 시민은 참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특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울산이 문화의 불모음 또 여러 가지 문화적 가 있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문화와 관계되는 시설, 체육, 문화, 관광이 다 문화 쪽에 들어가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을 이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특혜를 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뜻인데 이런 특구를 지정받아서 앞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교육 특구라는 것은 교육청은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의 과라든지 인원을 딱 제한했지 않습니까? 이걸 지방 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준 게 교육 특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 위주의 도시잖아요. 산업에 필요한 수요, 인력,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걸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 과 학생 수까지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교육 특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특례를 받는 부분이 교육 특구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융합이라는 게 이 도시 안에 이제 공장도 짓고 예. 그게 연구소도 들어오고 거기 문화시설도 있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 도시 융합입니다. 이게 예. 이런 특구를 주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그 공동주택까지 다 들어오려면 공장 내에 들어오려면은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또 조세권도 완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고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지방 정부가 설계하고 구상했던 것을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조세 특례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4대 특구가 울산이 다 유치를 했고 완성이 됐다. 앞으로는 이 4대 특구가 지정받은 만큼 울산이 가장 수혜가 많고 또 울산 발전에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 확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특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인재와 기업들을 불러 모으고 투자를 유치하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투자 얘기를 좀 그래서 더 해보려고요. 민선 8기 투자 유치 성과가 대단한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는 게 23조 한 5천억 정도 했습니다. 약 500개 기업이 했고 예. 또 뭐 그로 인한 고용 창출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이제 기업이 유치되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용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석유라는 4대 주력이 뭐 석유, 자동차, 조선, 비철, 금속 이런 부분인데 산업의 대전환 시기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화석 연료를 사용했는데 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전환을 하는 에너지 전환의 시기가 있으니까 산업의 대전환 시기가 맞이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울산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해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투자 유치 성과 좀 들어봤고요. 울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 기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린벨트 해제 중요하다. 뭐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1, 2호 해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1월은 도시 융합 특구라 해서 예. 중구 성안동에 1월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곳에는 뭐 잠시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 산학연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여기는 아마 여러 가지 연구단지도 들어가겠지만 아파트, 문화시설, 뭐 주거 환경 이런 부분은 뭐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린벨트 1호를 해제를 했고요. 2호 해제가 문수 체육공원입니다. 예. 이것이 그동안은 이 그린벨트를 묶여서 여러 가지 재산 행위를 할 수는 없었는 부분을 이제 이제 그린벨트 해제된 만큼 각종 편의 시설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야구장도 좀 정설을 하고 지금 한 12,000석 되는 15,000을 정설해서 야구 우리 팬들 롯데가 홈구장이잖아요. 예. 좀 경기 수도 좀 늘려야 되겠고 울산이 가장 난맥상이 숙박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대회라든지 또 국내 큰 대회를 유치하면은 다 인근인 부산이나 경주 가서 사실 잠을 자고 예. 경기나 각종 행사는 울산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 뺏기는 있는데 거잖아요, 타도시에. 맞습니다. 예. 이 숙박이 있어야 뭐 식사도 함께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참 숙박시설 부족한 부분을 저 야구장 근처에 유스 호텔도 한번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문수 체육공원에는 카누 설날름도 만들 겁니다. 아시아 예. 본부도 유치하면서 이렇듯 여러 가지 체육 문화 이런 시설에도 또 실내 테니스라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그린벨트 해제되면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이 즐길 수 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또 갖춰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운동 일대와 문수체육공원,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지의 변화 계획 한번 들어봤습니다. 작년 말에 거의 뭐 최근인데 울산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역시 승격 27년 만에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동안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뭐 기형적인 노선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시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시장님? 27년 만에 버스 노선을 이제 개편을 했는데요. 그동안 27년 전에 버스 노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도시가 변경돼서 여기 아파트가 한 1,000세대 있으면 가다가 다시 이렇게 그 아파트 경유를 하고 예. 또 저기에 생기면 또 이렇게 경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버스 노선이 굉장히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쪽과 종쪽 가는 게 굉장히 장대 노선이 길게 돼 있잖아요. 소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거. 그리고 또 버스를 타다 보면 중복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거리를 경유하다 보니까 중복 노선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쭉 버스도 한꺼번에 쭉 나래미로 이렇게 섭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시간별로 보면 또 거의 안 타는 사람 빈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중복 노선이라든지 장대 노선이라든지 굴곡 노선을 좀 효율성 있게 한번 개편해 보자. 그래서 27년 만에 단행을 했는데요. 우선 뭐 개편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뭐 우리 시에서는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합니다만은 이 근본적으로는 시의 정책 편인 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자 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연간 한 1,600억 정도 버스 회사에 예산을 재정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예. 한 달로 친다면 한 133억 정도 매달 이렇게 버스 회사에 돈을 주는데 시민들은 매달 133억을 시내버스에 돈을 준다는 걸 잘 모르고 예. 있더라고요. 우리 세금으로 예, 지원을 세금으로 하고 지금 있는 거니까요. 재정 보전을 예. 해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1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용하기 너무 기니까 너무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번 효율적으로 정리해보자 했는 부분인데 그거는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 어느 정류장에 몇 시에 몇 명이 탔더라. 몇 시에 거기에 몇 명이 내리더라는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요즘 다 이렇게 카드가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타는 부분에는 이 정류장 그들이 존치하고 너무 하루 종일 가봐야 2, 3명 타는 데는 이거 좀 폐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정의를 쭉 한 1년 반 걸려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 이런 노선인데 다만 그동안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늘 이용했던 부분이 불편함이 있지만은 저희들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 기대 효과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행한 게 928대가 운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두 대를 올렸습니다. 약 930대로. 그런데 이렇게 노선 개편에 따라서 그 효과는 한 400회 정도가 운행을 더 늘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행 횟수가 400회 늘었다. 예, 예. 버스는 2대밖에 안 늘었는데. 안 늘었는데 예. 이게 노선만 개편해도 그만큼 더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더 많은 버스가 계속 순환을 하니까 배차 간격도 시민들이 줄고. 배차 간격이 예. 줄어드니까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기대 효과가 약 한 5.6%가 아마 대중민 분담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한 400회 넣는다는 자체가 버스를 본다면 한 87대가 정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려는 게 아니고 편리성을 위해서 이 단행을 했다.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출퇴근 시간 외에 낮에는 텅텅 비더라고요. 예. 그런 구역에는 다람쥐를 해서 출퇴근 시간만 운행하는 저 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도 있습니다. 또 외곽에서 시내 도심을 들어올 수 있는 직행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버스 노선을 개편해가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예. 해왔다. 그래서 시민분께서 좀 여러 불편이 있겠지만은 좀 함께 호응을 하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님도 양해를 좀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노선을 바꾸기 위해 많은 분들이 또 뭐 아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시민 입장에선 또 내가 늘 타던 버스가 뭐 없어지고 바뀌고 이러면 또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한 80%는 그 사실은 기존 노선을 다 이렇게 존치를 시켰습니다. 한 20%만 조금 더 순환을 하는 버스라든지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인데 뭐 불편하죠.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 왔는데 왜 우리 동네 버스 노선 없어졌냐, 우리 동네를 무시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예. 또 한 사람 위해서라도 공공이라는 데서 해줘야지 이런 말씀도 주신 부분이 있는데 버스는 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해하더라도 우리 재정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고 예. 또 그렇다 치더라도 불편에 대해서는 한 3, 4개월 동안 저희들 모니터링을 좀 세밀하게 해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세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은 대중 운송을 교통수단을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하나 따듬어 가고 예. 또 길을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3, 4개월 동안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개편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작년 말 KTX 이음 태화강역 정차라든지 또 울산 도시 철도 1호선 트램 건설 앞두고 있는데 트램은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어느 예. 도시든 간에 철도를 중심에서 사실은 발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울산 지금 울산역 언양이 있는 저 부분에 KTX가 많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화강역에도 KTX 이음이라든지 ITX 마음이라든지 예. 또 KTX 산천이라든지 또 동해선이라든지 이렇듯 철도 중심으로 아마 울산의 교통 체계가 좀 많이 바뀔 것이다. 같은 개념에서 우리 도심철도라는 게 이제 트램 1호입니다. 예. 근데 최초로 할 것인데 수소 트램인데요. 무가선으로 위에 트램에는 위에 주로 철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가선이 없이 그냥 수소로 진행하는 그런 트램을 만들 것인데 29년도에 저희들 개통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국토부 국가성리 이런 거 다 받았습니다. 이제 설계만 지금 남아 있고 실시 설계가 남아 있는데 예. 제일 이제 큰 문제가 공사 중에 그 도심을 우선 지나가니까 시민들의 공사 와중에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도 좀 감수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고 나면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또 새로운 버스 그렇게 트램 정류장 따라서 또 새로운 또 그 도시가 개발할 촉진을 예. 일으킬 것이고 또 이제 2호선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북구까지 가는 중구 북구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걱정거리가 사실 이제 트램을 운영하다 보면 공업 노타리가 우리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걸 노타리 체계에서 이제 없어야 되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들 여론이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모르겠지만은 공업 노타리 존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장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시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감 가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화는 이제 뭐 가닥이 잡혔다고. 예, 평명 아니고는 뭐 철도라는 게 예, 돌아간다는 그렇죠. 게 불가능한 부분이고 예. 교통 체중이 너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평면화하는 거는 뭐 규정사실이 됐고 그에 따른 이제 공업 노타리가 불가피하게 이제 철거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존치 여부는 동상이라든지 그런 기념탑은 공업탑이 어디로 갈지는. 그거 예. 한번 시민 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예. 민선 8기 울산시 성과 또 변화, 작년의 성과들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이제 울산시정의 화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는 울산에 또 어떤 한 해가 될 것인지, 지난해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는지 시민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은 누가 뭐라 해도 산업 수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 수도 도시고 그러면 변함없이 산업과 관계되는 부분은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기업하고 협력을 할 것이고 나아갈 때 방향인데요. 다만 이제 울산이 늘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여유를 느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저희들 문화특구를 지정받은 만큼 또 28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한 만큼 저희들 올해는 좀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문화. 예. 그 문화 안에는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도시로. 그러니까 이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투트랩 정책을 펼쳐 나갈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울산에 사는 것이 자부심을 느끼는 울부심 이런 정책들 소소한 부분까지도 시민들이 실제로 행복을 느끼는 부분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예. 산업은 산업의 영역들을 두고 다른 정책 투트랩으로 문화와 또 복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울산에 사니까 이런 것도 혜택이 있구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올리버들 7세에서 12세까지 아이 문화 패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애들부터 문화를 다양하게 접해야 예. 아주 성인되면은 기꺼이 뭐 보통 공연이나 문화 미술 뭐 이렇게 뭐 보면은 다 우리 아직까지는 공짜로만 보려 하는데 예. 어릴 때부터 이게 스타디가 되면은 기꺼이 재화를 지불하더라도 보러 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갈 수 있도록 문화 쪽으로도 좀 심취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꿔볼까 싶습니다. 7세에서 12세 아이에게 모든 아동에게 연 10만 원의 예. 아이 문화 패스. 아이 문화 패스.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를 볼거리 것들이 종합 이노베이션이 지금 개강이 됐고요. 또 태화강 수상 스포츠 센터도 있습니다. 예. 또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은 백양사에 태화문화 예. 복지센터 만디가 꼭대기란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센터도 이제 개관이 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를 향유할 것 같아. 예,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 시에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 시민들이 이제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해에는 예. 펼치시겠다. 준비가 투트랙으로 돼 있다.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지방시대 그 특구 사업들 좀 이야기를 했는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사실상 우리 울산이 주도를 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도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가능성은 시장님 얼마만큼 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특구 지정은 본안은 통과됐고, 근데 세부 사항이 손질을 지금 하는데요. 예.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냐, 또 그 규모와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울산시가 주도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끝나고 나면 이제 특구 지정을 해도 시범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차로 제가 보니까 우리 울산하고 제주는 섬이니까 제주하고 두 군데가 특구 지정되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특구가 지정되면은 참 수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을 통해서만 도매로만 전력을 공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매도 개인도 전력을 생산하고 계약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 원래 이게 분산 활성화 에너지법이라는 그 자체가 에너지가 특정 지역에만 발생을 하고 생산을 하면은 그 특정 지역이 뭐 사고라든지 뭐 침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일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를 분산하자. 전국 어디서든 에너지가 발생할 수, 생산할 수 있도록 예. 만들자는 그 취지인데, 현실로 본다면은 우리 유벨트, 그러니까 저 충청도에서 호남을 통해가 경남을 통해 울산을 통해 강원도까지가 사실은 이렇게 U자 형태가 전력 생산 기지들입니다. 예. 기지들인데 이 생산 기지에서 발생한 전기들이 수도권까지 송배전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그 여러 가지 비용들 총합해가 생산지나 수도권이나 전기 요금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등 요금을 하자. 예. 이 골자는 분산 에너지가 에너지 생산 기지를 여러 군데 만들자도 있지만은 또 세부로 들어가면은 차등 요금을 하자. 생산지가 사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느냐 예. 하는 게 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차등 요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들 지금 세부 손질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특구로 지정받으면은 그 많은 기업들이 전기 발생하는 지역으로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싸니까. 다소비 전력하는 거 데이터 센서라든지 또 반도체 이런 거는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오지 마라 해도 전력 생산 기지 쪽으로 거의 다 분산이 될 그런 자연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생산 지지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 기대가 굉장히 사실 큽니다. 울산이 전력 우리 생산을 보면 약 102% 정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다 울산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모르긴 몰라도 많은 기업들이 울산에 몰려올 것이고, 제가 아까 뭐 작년 연도가 한 23조 한 5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예.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특구가 지정되면은 23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적절하면 껌값인 것 같아요. 예. 정말 큰 기업들,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아주 지금 이 기대가 지금 크고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뭐 첨단산 반도체라든지 AI의 기업들 전기를 얼마나 씁니까? 그 예, 기업들이 다 소비 전략 산업들입니다. 전기가 싼 울산으로 예. 몰려들 것이다. 오지 마라 해도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 참 인구 문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시장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을 보고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대한민국을 보고 우려 수준을 넘어서 야 이건 연구 대상이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참 걱정입니다. 그 와중에 그 줄고 있는 인구가 지방은 떠나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러니까 지방으로선 참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는 관련해서 인구 감소 대응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인구 절벽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 단순하게 지역 간 이동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가더라. 청년 일자리 가더라. 교육이라든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 가더라. 뭐 이런 거는 이 둘째 문제고 우선 총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절벽입니다. 예. 뭐 너무 완전 뭐 애를 안 낳으려니까 뭐 둘만 놓고 잘 키우자 이렇게 그 정책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앉아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결혼 날짜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여성들 보니까 34세더라고요. 남성은 36세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뭐 좀 안전이 돼야 결혼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결혼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할 시기다. 사실은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국가 아젠다를 정해서 국가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고 이동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아니고 국가 총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간접적으로 우리의 출생,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보면 결혼, 예. 그다음 출생이 있을 거고 출산이 있을 것이고 보육과 양육이 있을 있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정부 거 보니까 제가 한 44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다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해가 출산을 해야 되겠다. 애를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별로 안 갖더라고요. 예. 내놓으면은 낳아놓고 나면은 보육과 또 양육에 대한 부분을 좀 격감시켜 줘 보는지 예, 거기 그렇습니다. 이 출산에 대한 그 어떤 유인책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44조 정도 들어가는 애 하나 놓으면 매달 100만 원 주자. 예. 애 둘이면 매달 200 주자. 애 3명이면 매달 300 주자. 애 3명 넘으면 매달 600 받습니다. 이 금액이 44조 정도 듭니다. 아.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 제가 2번이나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빨리 뭐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뭐 검토를 해서 실제로 출산과 결혼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심각하게 정부 차원에서 이걸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뭐 그는 또 그대로 차제 투기를 하고 정책이 입안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시는 그래도 그 보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좀 해소시키자 해서 뭐 이제 조부모 뭐 외할머니를 포함해서 예. 이제 수당도 좀 지급하고 있고 요즘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조부모 이제 뭐 양육이. 가족들이 좀 예. 하면은 월 최대 30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라도 보조해 주자. 그다음에 우리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도 시립에서 만들었어요. 예. 참으로 많은 우리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호응이 있는 만큼 5개 구군에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우리 시 자체가 다른 시는 하지 않지만은 지금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정말 말씀대로 파격적인 전향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야 국가적으로 좀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 뭐 수당으로 지급하자 이 얘기는 이제 당연히 중요하죠. 청년 세대에 집중한 그런 정책들인데 지금 울산에는 시장님 뭐 퇴직자 세대라든지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사실 울산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을 좀 붙잡기 위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청년 유치에 예. 대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유치이지만은 장년층에 대한 유치는 사람 잃고 돈 잃고 예. 그 말씀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서 고액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습니까? 이 돈까지 가지고 고향이나 다른 지역을 가버리면은 울산은 두 개 손해입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서 저희들 노인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정년 퇴임하신 분들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시니어 초등이라든지 또 시니어 관계되는 정책들 많이 펼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들 이제 정책 중에 공동주택을 그냥 단순하게 청년주택 이런 게 아니고 시니어에 의한 그런 실버타운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저희들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 지역 내수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이 어르신 애들이 돈 좀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소비하는 게 가장 내수 시장도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저희를 펼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방금 그 얘기하셔서 좀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뉴스하면서 저도 돈은 울산에서 벌고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한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이 불경 메가시티도 사실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우리 울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래 보면은 부산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게 쇼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 패턴이 울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런 시설들 갖춰버리니까 울산은 그런 부분이 소규모 쪽으로만 했지 부족합니다. 소매시장은 이제 도매시장은 없습니다. 그다음 어류에 대한 여기에 유출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울산이 지금 갖춰야 될 도시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불경과 합해버리면 생활권이 블랙홀 형사제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우리 이 카드라든지 자금 여기에 유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지역 쪽으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좀 시장성을 확보해야 되고 자금 여기에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정책을 지금 같이 도시계획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의 부족한 노동력 확보 이 얘기도 작년에 참 화두가 많이 됐었는데요. 광역 비자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제 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이 비자 뭐 절차라든지 뭐 기준이라든지 이게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두자 이 말씀이잖아요. 예.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 뭐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했죠. 지역의 특성에 맞추지 않고 뭐 계절별 뭐 어떤 농촌 지역에는 그 계절에만 추수를 위해서 또 보면은 뭐그 심기 위해서 뭐 여러 예. 가지 뭐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인데 그래 그걸 없이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그 비자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에 맞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로자가. 예. 그래서 이거는 광역시에 지역에 맞춰서 계획하고 수립하면은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 제도입니다. 울산 제가 제일 먼저 예.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게 뭐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그 안을 받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즈벡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정부에 보고도 하고 대통령께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우즈벡 가서 우즈벡 정부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 협약도 좀 했습니다. 그 E7에 대한 관계인데요. 전문 이제 기술 인력들이죠. 예. 이런 부분을 울산이 이제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맞는 그 인재들이 근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산이 설계하고 사람 데리고 오면은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 광역 비자를 발급해 달라 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올 2월 달에 저희들 신청을 공식으로 서류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부에 신청하고 3월 달 되면은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첫 대한민국 1호로 예. 울산이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조선업에 관한 인력난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뭐 국보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오셔서 여기서 한국말, 문화, 기술 그 기업에 맞는 기계에 대해서 또 재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월급 주고 다 줘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외국에 가서 직접 나가서 제가 우즈벡 간 이유도 그겁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한국말 뭐 다 가르치고 여기에 필요한 기기들을 거기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다 가르쳐가 한 3개월 이상 가르쳐가 숙달된 숙련공만 그 지역으로 데려오면은 우리가 국보 특정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국보 손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지금 하도록 지금 했다는 말씀드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세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데 예. 이 나인에 대해서도 저희들 울산에 필요한 울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계속 인력을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취업 비자인 3년짜리도 이거 역시 이 나인 부분도 광역 비자를 지금 풀어나가고 정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광역 비자에 대한 내용 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죠. 2028년에 울산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가 확정이 됐죠. 울산이 이제 순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정이 된 것인데 참 중요한 행사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국제정원 박람회가 저희들 유치할 때는 예. 원래 국제를 유치하려면 지방정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내 돈과 내가 한다면 가능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정원 박람회라든지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받고 이후에 정원 박람회를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울산에 유치한 만큼 정부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고요. 예. 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정원 박람회 유치를 했느냐? 울산에는 그 이미지가 산업수도 이렇게만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울산은 도시 숲이 가장 많은 광역시 중에 하나입니다. 1등입니다. 예. 1인당 2.47 정도. 그러니까 가장 공원이 많은 도시가 울산인데 울산 사람 진짜 모르고 있고 울산 사람이 모르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 알겠습니까? 울산 하면 공해도시 이렇게만 인지하더라고요.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많았다. 사실은 이런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거는 정원이 많은 거 있는 그대로 좀 정원이 많은 도시를 좀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울산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해서 정원 박람회 유치를 신청을 했는데 예. 다행스럽게 유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유치가 따라서 앞으로 울산의 그 이미지를 산업도시, 정원도시, 공존한 도시가 대한민국 유일한 또 세계 유일한 도시가 될 것이다. 저희들 정원 박람회 유치하는 그 장소가 또 특이합니다. 산업 폐기물 장소 있잖아요. 삼산 예. 몇천자 폐기물 부분. 그곳을 이번 정원 박람회 본부 메인을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국제 기구에 저희들 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너무 특이하니까 이 산업 폐기물 장소에 정원을 만든다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발생들. 그래서 순천에 이어서 바로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이 다시 유치에 성공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착실히 합니다. 3년밖에 안 남았지만 저희들 착실히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과도 만들고 또 외부 지원과도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울산의 이미지를 바꾸고 실제로 또 그런 가운데 울산 시민들이 좀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냥말로 울산에 살기 참 좋다. 아예 기업이 많아가 일자리도 좀 넘치고 또 정원이 많아서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그런 도시다. 정말 좋은 도시다. 정주 여건이 좋은 그런 도시로 정원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 완성하는 과정에 울산은 그렇게 한번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시장님 또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매립지 하니까 생각이 좀 났는데요. 민선 8개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그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이었잖아요. 네. 당초에는 이게 그 울산교일대 태화강 위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게 작년 말에 발표를 하셨어요. 위치하고 규모가 좀 나왔는데 거기가 아니군요. 예, 예. 사실은 예. 이게 울산교 근처에서 태화강 위로 공연장을 저희들 준비를 했죠. 뭐 오페라 하우스 비슷하게 그 얘기도 좀 있었고 뭐 그랬는데. 국제 오페라 하우스를 예.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곳을 하려니까 진입료라든지 주정차 문제가 공사비는 공사비지만은 가장 큰 게 주정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리고 또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이게 여기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문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또 정부에서 권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연계하고 난 뒤에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정부 정책도 맞추고 이런 결과 국제 정원 박람회 같이 메인 무드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삼산 여천 매립장 예. 그게 즉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로 개최되는 그 지역에 이런 문화시설 오페라하우스 가칭 아. 오페라하우스인데 이게 아마 들어가는 거로 오늘 위치는 그 작년에 예.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규모 보면 한 3,500석 정도 되는데요. 천석은 소공연이고 2,500석 대공연장을 만들 생각인데 이왕 만들면 인류를 만들자.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며칠 뒤에부터는 이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 공모가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계사들. 저거는 어느 설계사가 저걸 만드는 겁니다. 이 예. 자체만도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도록 며칠 뒤부터는 공식 이 공모를 실시할 겁니다. 아마 멋지게 아마 새로운 또 명물이 울산에 탄생할 것 같습니다. 울산의 랜드마크를 한번 랜드마크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인류를 만들면 세계사는 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요즘 뭐 예. 공연을 따라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 뭐 외국에 계신 분들도 도시를 이동하시고요. 맞습니다. 지금 울산에 그 그런 공간이 생기면 또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이 태안강역 뒤에니까 태안강역은 아까 말씀대로 중앙성이라든지 동해남부선이라든지 KTX, ITX 다 오는 거니까 접근이 너무 하고 외지에서 오기도 너무 편합니다. 예. 이제 외형 건물만 만들어 나가는 사실은 그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예. 만들면은 저희들 예상은 연간 한 200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공연도 세계적으로 초인류 공연을 1년에 한 4번 정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해야 울산의 이미지가 탈피되는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공연 보러 오는 그런 공연을 유치해서 매년 한 4번 정도 유치를 해서 실효성 있고 와 울산이 진짜 이렇게 문화도시인지 몰랐다 하는 그런 이미지 탈피에도 그 공연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민선 8기 시작부터 뭐 지금까지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꿀잼 도시 좀 만들어 보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소소하게 즐길 거리들을 도시 안에 많이 좀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관련해서 2025년에 새해에는 그 미래에는 울산이 어떤 것들을 좀 해야 우리 시민들이 진짜 울산이 꿀잼 도시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울산이 사실은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울산 사람이면서도 울산에 대한 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 모든 게 관광이라는 부분이 먹거리, 즐길거리 또 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더 세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번 공급축제를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런 대로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적절한 먹거리도 있었고 볼거리, 즐길거리 다 있어서 좀 만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듯 각종 축제를 통해서도 그냥 축제가 아닌 또 굳이 뭐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 이런 것만 논할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이 그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 갖춰야 될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사실 많습니다. 예. 인근 도시하고도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저희들 부족한 그런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아까 우리 이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요. 앞으로 각종 수상 레저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은 GRDP는 GDP든 뭐든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이 즐길 거리가 수상 쪽으로 많습니다. 이 우리 울산이 그런 게 아직까지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울산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되겠다. 작년에 조정희 조정대 같은 많았어요. 경우는 예, 울산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부심을 높였고 거기에 참가했던 그 선수들은 적어도 그 나라에 가면 좌우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각자 나라에 가면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울산에 대한 각인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듯 진짜 자부심도 좀 느끼고 울산 가면 볼거리도 많더라. 와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그런 꿀잼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님과 긴 시간 또 작년에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2025년 올해는 또 그 미래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라서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쭉 종합해서 함축해서 2025년 울산은 이럴 것이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이제 우리 울산이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견인했고 울산을 지금 이끌어왔다면 향후 앞으로도 6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거는 울산시가 친기업 정책으로요. 우리가 가장 장점인 이 산업의 극대화, 산업의 대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리 할 것이고 그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투텔레버로 이제는 좀 향유할 수 있는 좀 여유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문화, 관광, 체육 이런 인프라 최소한의 도시가 갖춰야 될 인프라들을 좀 갖추는 그런 넉넉한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올해의 정책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울산 사람임을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울산을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 시작을 새 인사로 시작했잖아요.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 시장님 인사를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자랑스러운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에는 울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래 역시 울산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진단 오늘 새해를 맞아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올해 울산시는 산업과 문화 또 생활 여건을 모두 갖춘 꿈의 도시 울산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울산 시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사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